오늘의 핫쌈인데요. 세 번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면직 처리가 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합편성 채널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와 연루가 돼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랍니다.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뭘까요? 자, 방통위 정책국장 등 종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으로 이미 방통위에 요직 3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고 꽈락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자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라며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졌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당시 심사위원장과 수정 방안을 상의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라는 혐의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루어진 발단이다라고 한상혁 위원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TV조선의 점수가 낮게 조작이 된 거네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의 이들 중 3명은 구속이 된 거고요. 업무 담당자 3명은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 원인이 한상혁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통상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공무원은 그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실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을 위배해서 업무 담당자 3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스스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었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청문조서 의견서를 올려보낸 뒤에 대통령이 면직을 제거했는데 통상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면직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주된 쟁점은 기소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수사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상혁 위원장은 이 면직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신청도 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바가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죠. 만약 구속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니 면직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인 한상혁 위원장도 나름 항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충분히 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지금부터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속되고 수사 내용 흐름대로라면 방통위에서 특정 매체의 점수를 조작하는 일은 수사대로라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범죄 혐의는. 예.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비판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여야 공방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 라디오에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의 점수가 만약에 조작해서 낮췄다면 내가 방통위에서 아예 재승인을 탈락시켜버리지. 뭐하러 점수를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겠냐라는 반박을 했고요. 미치겠네, 시끄럽겠네 라는 말은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했을 리 없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명은 별로 합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조작하려고 맘먹었으면 아예 탈락을 시켜버리지 못하러 조건부 재승인을 줬겠냐. 이미 점수가 재승인이 가능한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 점수 자체가 매우 낮고 조건부 재승인을 줄 수밖에 없는 점수였다면 아예 탈락시켜 버립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격차를 두고 완전 그 기존에 나왔던 점수를 다 깎아먹으면서 탈락을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난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언론 전문가들의 오늘 조간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 오히려 재승인 탈락은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적당히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면 이 언론사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늘 조간신문에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걸 만약에 탈락시키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찍어내버리는 거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도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누가 몇 점을 줬는지도 다 취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주면 조건부가 달리기 때문에 보도를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도 2번, 3번, 4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뭐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길들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한상혁 위원장의 그 오늘 그 해명 자체는 본인에게는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야 공방의 영역인데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상황입니다. 조인규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이 정말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원래 이렇게 솎아낼 때 가장 쉽게 하는 표현이 네 태도가 문제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상혁 위원장의 저 태도가 이렇게 점수 조작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참 이 부분도 저는 어이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5월 30일 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임위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사실 5월 30일에 본회의가 원래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시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좀 논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보냈고 그 수석이 송기현 수석이 결국은 여당과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에서의 주장이 장제원만이라도 투표를 오늘 하자라고 해서 5월 30일에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이렇게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노위원장이라든지 우리 논란이 됐던 뭐 산자위원장이라든지는 전부 다 뒤로 밀렸고요. 그때 5월 30일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만 선출이 됐는데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이 되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굳이 과방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방위원장을 완전히 친윤 인사로 앉혀놓고 그 이후에 한상혁을 날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모두, 그러니까 방송을 관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국민의힘 인사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이 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로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이 이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방송과 언론을 왜곡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징계라든지 처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시도하려고 했던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왜곡을 먼저 질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그냥 혐의 단계니까 어떻게 혐의만 가지고 면직을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을 보게 되면 이런 품위 위반이라든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기 2달 남은 한상혁 위원장 징계해서 뭐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취소 소송도 불사한다, 가처분도 불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달 남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냥 2달 있다 스리슬쩍 사라지는 게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난항을 각오하고라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이 언론 왜곡, 방송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한상혁 위원장의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이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